책장이 찢어져라 큰 소리로 넘기는 사람. 쫙 넘긴다고요 이렇게? 네, 그런 사람들이 또 몰려요. 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원래는 집이나 카페에서 작업을 하다가 최근 스터디 카페라는 곳에 다니게 되면서 생긴 고민이 있어 메일을 보내봅니다. 작가라는 말투인가요 이게? 작가라서? 작가라서. 그치, 약간 좀 알겠어요. 작가의 권위를 좀 표현해봤어요. 네. 집에서 작업할 때보다 당연히 집중력이 올라가서 아예 전기권을 끊어 이용 중인데요. 이곳은 고등학생 이상만 이용 가능한 곳이라 다들 상식이 있고 조용한 편이긴 하지만 가끔 너무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장이 찢어져라 큰 소리로 넘기는 사람, 마우스나 키보드를 종일 하는 사람, 외부 음식 섭취 불가인데 계속 부스럭대면서 뭘 먹는 사람 등등입니다. 제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피해 당하는 것도 싫어하는 타입이라 이런 게 너무 힘듭니다. 이론적으로 저의 기준이 보통의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알아서 스스로 예민한 거라 자책도 하고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도 써보고 나름의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갈 때 오늘도 분명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환경은 없을 거다. 노 매너의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으니까! 그렇게 못 받고 기대를 줄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매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적개심이 꽤 깊게 자리 잡은 것 같다는 겁니다. 만약 제 옆자리에 위에 열거한 타입이 앉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심장도 쿵쿵 뛰고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냥 집에 와버린 날도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이런 감정은 낯선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쉽게 미워합니다. 길에서 담배빵 하는 인간들, 공공시설을 함부로 대하는 진상들에 대한 혐오, 분노도 심합니다. 담배빵 하는 새끼들은 각 작가님 괜찮으세요? 담배빵 하는 새끼들은 높은 확률로 가래침도 길에다 마구 뱉는데 지나가다가 제 바로 옆에 떨어진 적이 많아서 너무 역겹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건장한 격투기 선수가 돼서 그런 새끼들 보는 족족 다 피땅이 될 때까지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는 상상을 하면 화가 좀 가라앉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성희롱을 좀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을까요? 5살 때 집 앞 공원에서 놀고 있던 저에게 자기 성기를 보여주던 군인, 엄마한테 말하니까 오히려 제가 혼났던 경험으로 더 트라우마가 쌓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엉덩이 만지고 간 새끼, 자전거로 지나가다가 가슴 만졌던 새끼, 진짜 하나같이 발정난 뇌 없는 새끼들한테 당한 게 너무 분하고 그때 찍소리 못하고 덜덜 떨던 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험에 더해 가부장적이고 엄마에게 폭력적이었던 아빠의 영향으로 전 첫 연애도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다행히 따뜻하고 멋진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뤘지만 출산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저같이 눈치 보고 예민하고 속으로 분노를 키우는 아이를 낳을 것 같아서 말이죠. 다시 서두로 돌아가 타인을 모두 적대시하고 있는 저를 어쩌면 좋을까요? 남편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사람들 연달아 만나는 것도 피곤하고 외로워도 혼자 팟빵 들으며 있는 게 제일 마음, 이분도 듣지 말라고 해야 되나요?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은둔하며 살고 싶지 않은데 점점 괴팍해지는 저 자신이 멀게 느껴집니다. 네, 이분을 과연 팟빵 청취권을 뺏을 것인가 말 네, 것인가를 얘기를 한번 봐야 될 것 나눠볼게요.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예민하신 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이 표현 있잖아요. 책장이 찢어져라 큰 소리로 넘기는 사람. 그냥 넘겼겠죠. 근데 아니 스카에 가면은 그런 애들 있어요. 쫙 넘긴다고요 이렇게? 네. 일부러? 네. 왜요? 조용히 넘겨야 된다는 생각 안 하고 남 배려하라고 배려, 넘기는 네. 거죠. 그런 애들 있어요, 생각 없이. 진짜로. 이게 희한하죠. 그런 사람들이 또 몰려요. 그래서 이제 아예 스터디 카페를 안 가고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혼자 아예 차라리 그런 사람도 있고. 시끄러운 데 가서 그렇죠. 아예 그럼 조금 더 비싼 독서실 같은 데 공간 있는 데로 가는 경우. 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비싸면. 경우도 있고. 그런 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이제 자신의 화. 다 찔러 죽이고 싶대요.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그 화가 지금 저 소리내는 애한테.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만화가 있잖아요. 네. 피 터지는 걸 그리는 소설이나 만화 이런 걸 쓰시면은 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제가 좀비 좋아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해소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그 상황을 쓰세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목을 탁 친다든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소설 같은 데나 그렇지. 뭐 웹툰이나.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 계속 쓰다 보면 진짜로 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진 않고 근데 이분이 걱정하는 그게 아니라 아이를 그렇게 내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뭐 한번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카르마라는 업이 자식한테 갈까 걱정이 돼서 자식을 못 낳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경험자로서 전혀 별개로
오히려 내가 아이를 통해서 과거의 나를 치유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별개입니다, 진짜. 이제 분노가 오를 때마다 푸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글 쓰는 걸로 해소할 수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진짜 뭐 줌마 댄스 같은 건데 몸을 좀 쓰시거나. 그런 쪽으로 조금 몸을 쓰시면서 하게 되면 생각이 좀 바뀌어질 수도 있고 아이에게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분의 하시는 직업이 가만히 생각하시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과거에 이런 트라우마와 지금 화가 있으신 분이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계속 뭔가 복귀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뭔가 가만히 있지 않는 다른 환경으로 좀 가보시는 게 줌바 댄스를 계속. 투. 운전 같은 거, 네네. 범퍼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놀이동산 여기 좀 가면 교회로 나가면은 그 카트 타는 게 카트 있어요. 타는 것들 네. 있잖아요. 차 운전하면서 화 많이 풀거든요. 자기 차 안에서 욕도 하고 음악도 크게 틀고 교회나 나가서 물론 그게 이제 다른 차를 보복 운전하는 건 안 되지만은 근데 이제 이분은 그렇게 좀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걸 좀 마련해세요. 슬래셔물, 고어물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좀비물도 포함이 되는 건데. 저는 먹힌데들이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네, 이너피스를 찾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메일입니다.